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연이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장에선 엔비디아 공급망에 올라타 있는 SK 하이닉스가 그 영향으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미 연준이 중시하는 5월 PCE 물가지수가 이번 주 발표됩니다. 월가에서는 7월 기준금리가 깜빡 내려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증시 이벤트 그리고 7월과 하반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엔비디아 주가 얘기를 지난주에 저희들도 좀 했습니다만 뭐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는데 지난주 연이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틀도 연속 떨어졌는데 혹시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주가가 좀 빠졌는데 사실 이제 그 6월 18일 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압도해서 이제 그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등극하기 직전까지 한 달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한 달 동안 주가가 40% 올랐으니까 뭐 많이 올랐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최근에 주가 조정은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가 너무 달렸던 어떤 속도 조절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뭐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속도만 조절하는 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잠시? 네, 다시 그렇습니다. 달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한 200%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근데 그 동안에 예를 들면 지난 1분기 때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이 250%, 예.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발표된 2분기 때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이 245%, 이렇게 200% 이상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익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200% 올랐으니까 사실은 뭐 지금까지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것만큼 올랐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자, 이 연이틀 하락세 과연 뭐 어떻게 이제 변화를 또 가져올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미국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통화 정책인데 연준의 통화 정책이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물가 지표입니다. 5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이 지표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둔화되는 흐름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PCE 물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에서 꼭 그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제 쓰는 물건들 또는 서비스의 그 물가를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5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PPI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PCE 물가도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뭐 지난달보다는 한 0.1에서 0.2% 정도로 좀 그동안보다는 지난 3, 4월 올해 들어서부터는 가장 좀 낮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또 연준 이제 금리나 정말 예정대로나 좀 빨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 5월 PCE 발표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올지 아니면 예상만큼 나올지 이게 조금 더 관건일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9월 달, 뭐 그다음에 그 11월 달에 또 두 차례 정도의 금리나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보도를 보니까 월가의 아주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죠. 스티븐 블리츠, TS 롬바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 미 연준이 7월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 요즘 7월 금리나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7월 금리나 가능성을 얘기한 혹시 배경은 뭔가요? 이번에? 아마도 그 미국 이외에 지금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왜냐하면 너무 미국 달러가 또 좀 강해진다라는 것도 뭐 그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실제로 그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위험을 훨씬 더 낮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9월 달, 11월 달에 하는 것보다는 11월에 있을 선거를 앞두고 한 7월 정도에 인하를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또는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제 미국 시민들의 어떤 표를 좀 얻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렇지만 아직은 7월에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사실 이제 앞으로 발표될 게 경제 지표들이 너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좀 7월보다는 9월 또는 9월보다는 11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블리츠 TS 롬바드 이코노미스트는 자기 어떤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얘기를 했겠죠. 뭐 고용 지표가 안 좋을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겠지만 이 이코노미스트의 전망대로 7월 인하 가능성은 월가의 컨센서스로 보면은 확률이 아주 낮은 거죠,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10% 내외로 알고 있고요. 예. 대체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물가 지표가 둔화되면서부터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50%, 60% 가까이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 예.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를 정말 하게 된다면 정말 깜짝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그렇게 연준이 사전에 예고 없이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던 경우는 사실 그동안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7월에 금리 인하를 정말 단행한다기보다는 7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는 정도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 7월에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9월 정도에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7월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연준의 지금 금리 물가 인상 상승률이 둔화되고 금리 인하가 좀 뭔가 확실하게 다가오면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금 오름세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선두를 쓰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그거에 비하면 좀 시원하게 오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을 가로막는 지속적인 상승을 어렵게 하는 변수들은 어떤 뇌관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이익의 질과 경기의 어떤 그 회복의 또는 경기의 어떤 상승의 어떤 그 질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좀 크게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둔화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미국이 그동안의 어떤 평균적인 성장에서부터 크게 멀어지지 않는 또는 그 정도 이상의 성장을 좀 함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진다라고들 다들 보고 있고 큰 폭으로 올라가고 큰 폭의 실적 상향을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이나 어떤 그 산업이 굉장히 좀 일부에 국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아무래도 미국도 지금 M7 또는 엔비디아에 좀 국한되어 있는 상승이라는 여러 우려들도 있는 것과 똑같이 저희 한국도 일부 수출주들에 좀 국한된 그런 상승이다 보니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어떤 미국보다는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고 네. 특히 내수 측면에서의 어떤 저희 그 한국의 경기나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다는 점이 주식시장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 내수 부진은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좋아지는 게 수출인데 수출주들의 이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일부 식품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이렇게 수출이 좋긴 때문인데 수출의 호조에 지금 등에 올라탄 업종들, 호실적으로 보이는 업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물론 그 올해 상반기 들어서 가장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산업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상반기 반도체. 반도체고요.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미국의 전압기기와 같은 기계류 그리고 조선 업종 이런 업종들 그다음에 이런 업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재들 중에서 이제 화장품 쪽에 또 수출이 좀 좋았습니다. 화장품.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도 수출이 좋았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라면 같은 조금 그 일부 품목들의 실적들이 좀 좋았던 걸로 좀 보여져서 예.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기계, 화장품 이런 순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런 수출이 좋은 업종들의 주가 상승, 수출주들의 랠리가 시장을 주도하고 이게 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수출은 좋고 네. 내수 경기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회복이 될 조짐은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일부
뭐 음식료도 그렇고 화장품주들도 지난주에 약간 좀 조정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의 핵심은 수출이고 네. 수출 중에서도 대중 수출보다는 대미 수출주들이 좀 더 수출의 어떤 증가폭이나 이런 그 질적인 측면들이 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예. 반도체 이외에 그래도 수출주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그런 업종으로는 자동차, 자동차. 예,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도 우리 수출이 좀 괜찮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이 최근에 수출이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충분히 이런 호재들을 다 반영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반적인 수출이 뭐 중국의 경제가 좀 빨리 좋아지질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미국 수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거죠, 중국보다는. 네, 아직까지는 저희 대한민국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가장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최근 들어서는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의 어떤 그 차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수출의 어떤 모멘텀, 그 회복되는 어떤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미 수출이 조금 더 앞으로도 조금 더 좋아질 확률이나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수출주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 지금 뉴욕 증시는 먼저 인공지능 열풍인데 그런 인공지능의 모멘텀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예,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하반기에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 그 한국의 어떤 수출 중에서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고 있긴 하고 예.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하이닉스처럼 HBM에 대한 어떤 수출이 되는 것처럼 예. 삼성전자도 그런 것들을 좀 뚫어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그 AI 돌풍이 뭐 AI 온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PC나 다른 일반 그 가전 제품 또는 일반 전자 제품으로 또 이 디램에 대한 수요가 확 넓어졌을 때 그때에 아무래도 한국 주식 시장과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이 수출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AI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 또는 중간 그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고대폭 메모리 납품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아직은 뭐 뚜렷한 신호는 지금 없는 거죠, 아직은.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을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요. 뭐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가 그 삼성전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걸 종합을 해보면 네. 결국 이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어떤 캐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계속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들을 풍기고 있어서 뭐 저는 좀 좀 좋은 표현으로 치면은 좀 열린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을 만큼 좀 빠른 시일 내에 낭보가 날라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무 소식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자, 관련해서 반도체 늘 업황 얘기할 때 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하나의 뭐 잣대가 되곤 하던데 이번 주에 또 실적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특히 최근 들어서 그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고 이 HBM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추정치 그리고 투자의 어떤 매력도 이런 측면에서 투자자들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분기에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그 지금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좀 꽤 많이 오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미 주가가 마이크론이. 네. 그래서 사실 지난 분기랑은 좀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역시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과 함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뉴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다음 달 첫째 주에 있을 테니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 지금 2,800선 지금 다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어떤 뭐 곧바로 안착할 가능성 있을까요?
코스피? 네, 아무래도 그 가장 키를 주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AI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반도체 업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상승, 오늘은 주식시장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네.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좀 미국처럼 좀 속 시원하게 뭐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처럼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저희 한국 기업들의 이익의 어떤 질적인 측면, 그다음에 어떤 이익의 어떤 회복의 범위가 미국보다는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800을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의 어떤 기울기는 굉장히 좀 완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